와, 음질 죽인다, 완전.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 프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밍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버즈2 프로인지 버즈 프로 2인지 헷갈리지만 생각해보면 버즈2의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버즈2 프로가 맞습니다. 다른 리뷰들을 보면 칭찬 일색이고 현재 나온 무선 이어폰에서 동급 최강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단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 박스 크기는 버즈 라이브, 버즈 프로, 버즈 2, 오늘 언박싱할 버즈 2 프로까지 완전 비슷하고요. 심지어 버즈 프로와 버즈 2 프로는 동일한 모델의 색상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색상은 보라, 퍼플, 화이트, 그라파이트까지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보라, 퍼플이 너무 예뻐서 바로 이 색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는 간단한 기능들이 적혀 있습니다. 투웨이 스피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편안한 착용감, 배터리 사용 시간은 유닛이 5시간, 케이스까지 하면 총 1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방수 기능은 IPX7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착용하고 샤워할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IPX7은 버즈 프로와 동일한 등급이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위로 갤럭시를 끊어내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갤럭시 버즈2 프로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케이스까지 보라 퍼플이어서 그런지 정말 귀엽고 예쁩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추가 이어팁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이 USB-C 케이블로 변경이 되었죠. 아마도 충전 속도도 소폭 오를 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버즈 라이브, 버즈 프로, 버즈2와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외부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매번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외부 디자인이 달라져서 케이스를 새롭게 구매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정책 같습니다. 자, 일단 표면은 SF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버즈 프로도 무광이었지만 버즈 2 프로는 완전 무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 바뀐 부분은 삼성 로고만 있고요. 사운드 바이 AKG라는 로고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LED 표시등이 있고요. 뒷면에는 타입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안쪽에 보면 버즈 2 프로가 있고요. 사운드 바이 AKG 로고가 안쪽에는 있습니다. 보라 퍼플 색상이 내외관으로 있으니까 뭔가 정리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유닛 충전 표시등이 있죠. 버즈 2 프로에서 또 하나 바뀐 점은 충전 단자가 여기 케이스 상단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버즈 2 프로의 충전 단자가 최대한 피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느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 마지막에 끝부분에 딱 왔을 때 확실히 탄력이 좋고요. 이 유지력도 좋습니다. 덜렁덜렁거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유닛을 보면 트리플 하이 SNR 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치 영역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안쪽 면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착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팁이 장착되는 부분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괜찮아진 것 같고요. 타원형이라서 그런지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팁도 잘 빠져가지고 그것이 불편했는데 버즈 2 프로는 이어팁 자체가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면 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뜨고요. 굉장히 빠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웹이 많이 변경되었죠. 이퀄라이저가 이어버드 설정으로 들어갔고요. 버즈 2 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 오디오가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 같은데요.
뭐 그 이유는 버즈 2 프로에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도 헤드 트래킹을 더욱 정밀하게 할 듯한데 실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자, 일단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버즈 프로에 비해서 좋다는 말이고요. 버즈 2와 정말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버즈 2 쪽이 착용감은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버즈 2 프로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웨이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내외에서 버즈 2 프로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 웨이드 오염이 발생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버즈 2나 버즈 프로를 사용하면서 웨이드 오염이 발생하신 분들은 구매 전에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어버즈 착용 테스트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소음 제어가 있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끄기, 주변 소리 듣기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변 소리 듣기를 선택해도 주변 소리 크기라는 볼륨 조절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버즈 프로와는 감이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자연스럽게 들리고요. 그리고 노캔 기능을 켜면 정말 조용합니다. 꼭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꼭 그 녹음실에 들어온 것 같은 방음실 있잖아요. 벽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런 방음실에 들어온 느낌이 들고요. 자, 끄기를 눌렀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끄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그런 먹먹함이 좀 심하고요. 아무튼 노캔 기능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백색 소음을 켜서 테스트해 봤는데요. 저음이나 중음 영역대를 잘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메인 화면으로 나온 360도 오디오 기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갤럭시 버즈 2 프로부터는 음악도 이제 360도 오디오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전에는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 오디오 기능을 켜면 음악은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버즈 2 프로부터는 음악도 360도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속도 센서 때문인지는 몰라도 헤드 트래킹은 확실히 정밀해진 것 같습니다. 버즈 프로에서 360도 오디오를 사용하면 뭔가 좀 어색했거든요. 버즈 2 프로는 그런 점은 좋아진 듯 하고요. 에어팟 프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목 스트레칭 알림입니다. 이렇게 먼저 보정을 한번 해줘야 되네요. 자, 시작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보정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기능도 가속도 센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능을 켜두고 10분 이상 숙이고 있을 때 알림음을 버즈 2 프로에도 알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 품질은 버즈 2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버즈 프로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버즈 프로도 통화 품질은 괜찮았거든요. 일단 집안에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버즈 2 프로를 착용하고 고양이 주부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통화감이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버즈 2 프로로 통화한 것은 이런 느낌이고요. 스마트폰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도 통화감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버즈 2 프로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삼성 전용 코덱인 SSC를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16비트 전송에서 하이파이 24비트 전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음질로 감상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손실 오디오 파일로도 들어봤는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악기 하나하나가 분리되어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EQ는 노말입니다. EQ 조작을 안 하고 기본 그대로 들었고요. 중저음도 잘 표현하지만 특히 이 고음 영역대가 그렇게 튀지 않게 잘 정제된 느낌이 듭니다. 고음 영역대가 튀게 되면 귀에 정말 거슬려서 볼륨 높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버즈 2 프로는 볼륨을 많이 올리면 더욱 좋은 음질로 들리는 것 같고요. 자,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 24비트 전송률이고 그리고 48Hz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전작 대비 드라이버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중저음 영역대가 약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이번에도 버즈 프로처럼
동축 2A 드라이버가 들어갔습니다. 스피커는 10mm이고 트위터는 5.3mm로 전작 대비 각각 1mm, 1.2mm 작아졌습니다. 드라이버가 작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파이 24비트 전송률을 적용한 듯 하고요. 자, 일단 기본 음질은 버즈2나 버즈 프로보다 훨씬 좋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멜론이나 바이브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 들어도 버즈2 프로로 들었을 때는 음질이 굉장히 괜찮고요. 버즈2 프로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손실 음원이나 mp3라도 320K 정도 되는 음원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음악 앱에서 무손실 음원으로 감상을 하려면 추가 유료 결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손실 음원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다시 이어폰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24비트 전송률이라도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지만 LE 오디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LE 오디오는 다중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2대 이상의 기기에만 연결할 수 있던 것을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은 공공장소에서 LE 오디오가 지원되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TV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듯 음악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물관 같은 곳에서 투어 가이드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13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유닛의 경우 전작과 동일한 61mAh이고요. 케이스의 경우는 전작 대비 소폭 늘어난 515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노캔을 켠 상태에서 5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총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통화 시간은 노캔을 켠 상태에서 3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 14시간 정도 연속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5분 충전으로 1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선으로 충전했을 때 가능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폴드4에서 무선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할 때 충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버즈 프로가 착용감이 떨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음질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버즈2 프로는 버즈 프로보다 음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드라이버의 크기가 줄어들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279,000원의 가격으로 출시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플립4나 폴드4를 사전 구매했더라도 무료로 주는 이벤트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버즈2 프로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무료로 배포해버리면 상대적으로 호갱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버즈2 프로의 판매에도 좋지 않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이폰이나 타사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전용 코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버즈2 프로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버즈2 프로 언박싱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